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13일입니다. 예, 토요일이죠. 오늘은 약간 속보성으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간략하게.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이 후보 사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사태가 아니라 이번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죠? 트럼프랑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리고 어제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몰리게 됐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핵심 기부자들 쪽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을 미국의 한 독립 언론이 전달을 했어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보 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직 사태다. 다음 주에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즉 그녀가 후보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자, 민주당 수뇌부에서 여러 가지 저울질을 했었죠. 심지어 버락 오바마의 부인 이야기까지 나왔었고, 미시간주 여자 주지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야기까지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닥이 잡혔다. 그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다음 주니까 지금 한 이틀, 월요일부터 시동이 걸릴 것 같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볼게요. 자, 이 내용 여러분 찾아보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에 보면은 이제 48시간이 남았다. 즉 이것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부터 일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월요일 날 미국 공화당 후보 선정 대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예, 미국의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자, 거기에 대해서 맞불을 놓겠다. 강하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쿠데타라는 용어를 썼어요. 민주당의 쿠데타. 예. 자, 그래서 어제 뭐 제가 쭉 드려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략적으로 서로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푸틴의 의도와 민주당 지금 상층부, 심지어 공화당 상층부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 초당적으로 바이든을 밀어내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은 바이든을 비난해서 바보로 만들수록 좋긴 좋지만 다른 더 참신한 후보가 등장하는 것은 손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수행에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예. 자, 이것은 미국의 민주공화당 초당적으로 바이든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럼 그게 뭐냐? 트럼프가 경고한 대로 이 사람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그걸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우리 대중들한테는 은퇴를 내지 않지만 실제적인 위협으로서 간주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어제 핵심적인 사건이 벌어진 게 이거죠.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었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통령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카말라 해리스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 앞에 이 연설을 듣고 있던 그 참모진들이 참혹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에 보면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우리 대통령들이 하는 행태들, 여러 대통령들 겪어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러면 바이든의 지금 정신 상태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 전혀 미국 말대로 unfit, 부적절한데, 그러면 누가 미국을 이끌고 있느냐? 그 중요한 결정들은 누가 내리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뭐냐? 23년 10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얼마나 됐습니까? 10월, 11월, 12월, 그럼 지금 7월이죠. 한 10개월 동안 내각 회의를 안 했대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뭐 장관들 모아놓고 하는 회의, 보통 정례적으로 하죠. 정례적으로. 그죠? 그거를 지난 10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참모들한테도 본인이 바이든이 노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든하고 만나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노드스트림 폭파건에 대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우리 국내 정치 사안이었으면은 천공이냐 김건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해요. 미국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내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파는 부분은 대단해요. 세계 넘버 원이에요. 자, 이래 되면 헌터 바이든이냐 아니면은 바이든의 부인인 질 바이든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나와야 돼요. 한국 수준이면. 그럼 국정농단이고 바로 탄핵이죠. 자, 이까지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항복 선언을 받아낸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는 핵심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이 모리스죠. 이 리덱티드의 진행자인 모리스는 미국 민주당계의 큰손 기부자들에서 나온 이야기다. 더 돈줄을 자르겠다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관련된 기사가 있고 국내도 아마 이 정도는 소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5시간 전에 제가 지금 제작하는 기준으로 영상 찍는 기준으로 5시간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좀 전에 모리스의 리덱티드 영상도 5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지금 기준으로 같이 나온 거예요. 즉 이거예요. 이게 치명타였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제목?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큰손 기부자들이 있죠. 대부분의 돈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현재 1,200억 정도 우리 좀 환율로 환산을 하면 1,200억 원 정도가 기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이 후보면 이 돈을 쉽게 말해서 회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돈이 전부 다 바이든의 대선에 쓰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민주당 이번에 이제 보면 그 선거도 당연히 되죠. 국회의원 선거들. 그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리고 주지사 선거도 돌아가면서 계속 해요. 매년. 그리고 뭐 선거로 뽑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방 죄송합니다. 주 대부분 판사나 기타 등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거기에도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이. 그 사람들 선거하는데.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 지역 방송사들은 이런 선거 때 한몫을 본다는 거예요. 이 돈들이 그런 방송사들에게 대해서 광고비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 광고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투 자금으로 방송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큰 재정적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즉 바이든은 혼자 너 대통령 하지 마 이거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폭망한다는 거예요. 이 돈이 끊어지면은. 크게 조그만 시의 시장부터 법원의 판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주지사까지 상원 의원까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왜? 돈을 다 잘라버리니까. 이러면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정됐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큰손 기부자 파면 나오겠죠. 우리 같으면 팠을 거예요 아마. 독립언론에서. 미국은 그런 정도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이거는 바이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민주당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 자본주의적으로 해결을 하죠. 우리하고 좀 다르죠, 방식이. 자, 우리나라에는 그런 점에서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국가에서 선거금을 지원해주고 그걸로서 하게 돼 있잖아요. 국가가 관리를 해요. 여기는 민간이 관리를 하니까 자본주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기부자들의 발언권이 엄청나게 크다. 자, 그러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가지고 친이스라엘 행보를 계속 보이는데 미국의 대중 여론과는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도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가 맞겠습니까?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맞겠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돈 주는 사람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옛날 우리는 전부 다 현금으로 사과박스에 현금 다발로 받았잖아요.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했죠. 재벌들한테 돈을 걷었으니까. 거기에 분노한 한 재벌 회장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 그 돈이면. 정주행이 한번 나섰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훨씬 고급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예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대통령을 수행한다. 왜? 지금 그런 내용 저도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브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올라왔었다. 즉 여기서는 민주당의 현재 지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브락 오바마이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브락 오바마가 바이든하고 질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랑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 대화에서 새로운 후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건 미국 보도로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서 카말라 해리스의 지명도가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즉 너는 대통령 네가 후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카말라 해리스가 격노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때 등장했던 게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기 때문에 다른 백인 주자들로 교체할 수 없다, 남자 주자로 교체할 수 없고 백인 주자로도 교체할 수 없다. 이게 민주당이 가진 고통이었거든요. 왜? 카말라 해리스가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셸 오바마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끝까지 고민한 거죠. 끝까지 판 거죠. 결국 거기서 카말라 해리스가 결국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대로 다음 주에 이런 발표를 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해서 수행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선 토론회를 일찍 했느냐. 넉넉하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정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에 공화당이 공식적인 후보를 선정하는 행사를 미루키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으로 빨리 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빨리 바이든을 노출시켰다. 민주당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앞으로 4개월, 5개월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7월 달이죠. 7, 8, 9, 10. 4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약. 자, 그런 거라도 일치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을 대행하겠죠.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그 가능성이 거의 99% 그렇게 되면 부통령 후보를 하나 지명해서 미국 역사에서 일단 여자 대통령이 없었어요. 게다가 유색 인종이에요. 자, 이것을 초강력으로 홍보하겠죠. 그리고 이때까지 바이든이 해왔던 모든 부분, 정책적인 방향,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쪽으로 당연히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정책적인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외교 정책이 실패했어가지고. 자, 그러면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게 될 거예요.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를 끝내는 부분은. 일단 3차 세계대전으로의 위기가 삭제된 부분은 크게 우리 한숨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겠죠. 자, 선거 전에 이기기 위해서도 그렇죠. 이때까지 바이든이 해왔던 주요 외교 정책의 방향을 다 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큰 고비를 하나 넘어가는 셈이 돼요. 이렇게 결정이 되면. 자, 다음 주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적인 부분이다. 이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공화당의 내셔널 컨벤션, 즉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월요일부터 있어요. 바로 밀워키에서 며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추대되겠죠. 자, 보통은 여태까지 이제 내셔널 컨벤션 아직 안 했어요, 민주당은. 예. 그걸 하게 되면은 그쪽에 잔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당은 조용히 있대요, 보통. 조용히. 그리고 또 다른 당이 후보 지명대회를 하면은 또 그 전에 했던 당에서 조용히 있어주고. 이게 이제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럴 사정이 아니다. 강력하게 치고 나간다. 트럼프가 이겼다. 지금 이기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죠. 거기에 강한 맞불을 이번에는 쏴야 된다. 카말라 해리스를 등장하면서 그녀를 최대한 잘 포장하겠죠. 예. 그리고 여러 실수한 정책들을 방향을 바꾸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다음 주에 대통령직 사퇴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의 핵심 기부자들이. 시간이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미 계획은 돼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말이 흘러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세계전쟁의 위협까지 몰렸던 어떤 그 광기, 바이든 개인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이 결국 손을 썼다. 아직 미국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목숨을 구했고 전 세계도 큰 위협에서 넘어섰다. 예, 푸틴도 이 소식을 듣고 큰 지금 한숨을 돌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순리대로 간다 이제는. 자, 그 순리의 흐름은 뭐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 공화당 대통령 지명대회를 하는데 지금 거기 축제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그걸 덮으려면 즉 민주당이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짱 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포장과 광고가 필요하겠죠. 지금 지명도가 낮으니까. 자,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잡힌 거예요. 해리스의 각오도 만만치 않겠죠, 현재. 지금 어차피 다 결정됐을 거니까 내부적으로는. 자, 같은 방식을 우크라이나전에 여러분 지금 시켜봅시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현재대로 협상을 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노출되면서 정리가 되면은 미국이 거기서 체면 손상과 바이든이 없어진 마당에 실상이 훨씬 더 많이 공개되겠죠. 그거 절대 미국한테 유리한 일 아니죠. 러시아도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통로를 열어줄게. 통로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훨씬 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크게 이익을 담당할 수 있게 네가 전 세계 대중들한테는 네가 주도권을 잡고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해리스겠죠. 바이든의 반발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바이든 실수의 반발력을. 그게 뭐냐? 지금 내셔널 컨벤션에 민주당이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지명대에 대해서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해리스를 등장시키고 초강수를 둔 민주당이 계획이지만 우크라이나전의 패전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종전선언이다. 그게 세상에 넘어가는 가장 큰 중요한 징검다리다. 그게 푸틴이 북한까지 와서 이야기해주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의 거품으로 계속 성장해서 거품 가득 찬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 세계를 진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 무드로. 이게 순리거든요. 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말씀드렸죠. 패권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전쟁 없는 경우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은 매우 단절되어 있어요. 흑백 논리로. 그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전략적인 포지션이 있고 그 상징성이 사람들의 닫혀진 구획지어진 머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가진 에너지가. 그리고 그 정치적인 사연이 외세에 의해서 단절된 국가잖아요. 미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국가잖아요. 거기랑 화해를 하는 거. 핵무기를 없앰으로써.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막힌 혈맥이 풀리듯이 새로운 경제의 기회가 등장하는 거. 그 그림이죠.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 소향, BTS, 블랙핑크, 그들이 모여서 거대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어디로 갈 건지. 중국도 그 명분을 거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우리를 막았었던 사고의 단절된 부분들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게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덮어 씌워서 녹여내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이 지금 실행에 옮겨질 수가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맞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민주당 수뇌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해리스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거까지 4개월 남았어요. 그것도 민주당의 작전이었겠죠.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하겠습니까? 이번 여름 중에 해야 되겠죠. 예,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새로운 희망을 이제 선사해야 돼요. 미국의 생존에도 도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이 절체절명의 시간인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디가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고 브릭스의 확대를 러시아가 지금 눌러놨잖아요. 모디랑 협력해서. 중국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당연히 북한의 김정은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6월 19일 날. 이 모든 일들이 바이든이 그리고 바이든은 이때까지 숨겨왔던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자, 그게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이번 월요일 날 바이든이 사임하고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또한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인류사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짧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금년 갑진년이라고. 용의 해예요. 용이란 동물이 뭡니까? 바람과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용이 움직이면은 우리 사람은 무서워요. 왜? 구름이 몰려오면 하늘이 컴컴해지고 바람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쳐요. 비가 오기 전에. 세상을 뒤섞는 거죠. 그래야 비가 온다는 겁니다. 결실이 지금 세상이 뒤섞이고 있어요. 금년 갑진년 해예요. 다른 갑진년이랑 달라요.
자, 60년 중에 한 번 있는 날이거든요. 한 번 있는 해거든요. 그게 오늘 올해예요. 갑진해. 의미심장하죠. 제가 금년 초에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전쟁 없이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체제 변화는 한반도의 소통과 한반도 해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가 소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엔 잘라놓기를 원했죠. 우리 일본한테 해방되고 나서는 잘라놓은 거잖아요. 강대국 힘이 우리를 전쟁까지 하게 하면서 이제는 붙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남한의 정부는 현재 상당히 거기랑 반대쪽에 서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원하는 이 순리의 큰 물결에 남한의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 이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라마틱한 일이 남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엄청난 본물이 터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못 막았습니다. 사람 힘으로.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우리 도선대사가 10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도선비기가 통일되는 과정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끝부분이에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병서세 천자간에 서쪽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이 즐거워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 세상이 즐거워한다. 전 세상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어차피 서쪽에 가자 전쟁도 서쪽의 변방이고 우크라이나도 서쪽 변방이에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그 둘은 엮여 있어요. 한 패키지예요.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가자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에 우리 남한의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가 될 사람이 하나 있죠.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존폐를 걱정해야 될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랑 비슷해질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는 남의 힘에 놀아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가 광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거하고 바이든의 광기랑 접목이 됐으면 세상이 위험할 뻔했다는 겁니다. 도화선이 타 들어가고 있는 걸 마지막 선에 도끼로 잘라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그 결과로 우리 도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린조안. 이게 핵심이에요. 새 이웃이 제가 이걸 소개드린 지가 한 2년 이상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징해져요. 이 의미가. 삼린조안. 새 이웃이 도와서 안정이 된다. 이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이웃이 어딘지도 알겠어요. 이제는 러시아, 미국, 나머지는 어딜까요? 중국 아니죠. 일본입니다. 미국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한국이라도 기대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때까지 미국에 기대서 먹고 살았잖아요. 아니면 통제를 받든지. 이제는 한반도에 투자를 함으로써 먹고 살 길을 모색해야 돼요. 왜? 모든 중요한 것들이 한반도를 통해서 진행될 거니까. 대륙과 해양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는 통해야 돼요. 그러면서 미국도 덕을 보고 러시아도 덕을 보고 한반도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전체 과정을 어떤 한 부분에 속하지 않고 내 혼자 서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게 다극화 사회예요. 내가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다. 그러면 그런 거점으로서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축적해 왔어요.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통일이 되면 인구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젊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로 의욕을 가진. 우리한테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북한이 개발되는 동안. 자, 지금은 이번에 카말라 해리스의 등장은 주변의 강국들이 예전에 우리를 잘라내려고 했던 자기들 몫으로 챙기려고 했던 나라를 이제는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1000년 전에 도선이 이야기했다는 게 너무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새 이웃이 도와줘서 안정이 된다. 이게 평화 통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대세예요. 오늘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네. 그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